미니 프로젝트예요. 캠하고 팔로워 제도 이제 제도를 이용한 운동학 해석. 근데 요것은 뭐냐면 공학 그래픽스 학문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구학의 학문 주제예요. 여러분, 기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올해는 개설이 안 됐어요. 아마 내년 여러분 3학년 되면 개설이 될 텐데 이 기구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를 하냐, 캠과 정동절의 제도 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도 괜찮아요. 전부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해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기능을 좀 써야 되는데 그 블럭, 오토캐드에서 블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ve 블록이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move 그리고 rotate 이 명령을 쓰면 명령어를 사용하여 캠을 회전시킵니다. 회전 시키고 뭐냐면 정동절의 위치를 구하시오.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엑셀 캠의 정동절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서 필요한 속도 및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공학 그래픽스 그 학문 주제가 아니라 기구학의 학문 주제다. 그런데 캐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뭔가 과정에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제조 도면을 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에서 이 캐드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치수를 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링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단 뭐냐면 캠의 회전 속도는 1000rpm이다 이거예요. 1000rpm. rpm이라고 하는 단위가 지금 나옵니다. 분당 회전수예요. 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여러분이 미니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명이 모이니까 3명의 그 아이디어 또는 지식을 총 집합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던져주고 하는 것이 원래 프로젝트의 원래 취지입니다. 원래 취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헤맬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거 배우지도 않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그 헤맬 수가 있어서 약간의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힌트를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수학이 들어가요. 수학. 자, 무슨 수학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기계공학에서 수학을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필요해. 우리가 회전 속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n이라고 표시합니다. n. 그러면 이게 분당, 이것은 뭡니까? 분당 몇 바퀴냐 이런 뜻이에요. revolution per minute야. 1분당 몇 바퀴 도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각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각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속도 오메가로 쓰죠. 이것은 뭐냐면 초당 몇 도 돌아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리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각도의
레에 대한 뜻입니다. 자, 레에 대한 퍼 세크가 보통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그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이 n으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n. 자, 여기는 각도야. 여기는 바퀴수야. 그러면 각도를 알려면 뭡니까? 바퀴수 곱하기 360도 이래야 되겠죠. 2파이, 그죠? 360도 곱하기 n. 그렇죠? 근데 n이 분당 1분이에요, 1분. 그럼 이거를 초당으로 하려면 뭡니까? 다시 이거를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30분의 파이 n.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오메가가 나온다. 각속도 오메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00rpm이 몇 레디안 퍼 세크다 이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요거는 각속도지. 지금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종동절 여기 이 종동절입니다. 그 바퀴 그걸 얘기해요. 이거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도 v 그 다음에 가속도 a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각속도는 아는데 그러면 VA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동절의 위치를 구한 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위치. 자,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봐. X. 자, 그러면 이제 V는 뭐가 돼요?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dx dt. 그죠? 이렇게 하면 V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는 쟀어요. 우리가 쟀어. 그 다음에 dt는 지금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들이 그 캠을 이렇게 5도씩 한번 회전시켜 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은 몇 번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캠을 회전시킬 때 뭐냐면 5도 또는 6도 이렇게 작게 나눠 가지고 6도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켜보면서 그때마다의 이 x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체인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체인룰. 자, 체인룰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dx 나누기 뭐 거기에다가 또 뭐 나누기 dt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아무거나 매개하는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d 세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체인룰이 굉장히 유용한 그 미분 그 공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면 자, 우리가 아까 x 얘기 왔죠. x. 그 다음에 여기 캠을 회전시킨다고 이게 세타잖아. 세타. 그지? 세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는 뭐야? 그때 측정을 하면 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값이 나와. 그치? 땡땡땡. 다음에 여기서도 땡땡땡. 그러면 이 세타에 대응하는 x가 나오죠.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 자, dx d세타. 그런데 이 뒤에 것은 뭐냐면요. 뒤에 것은 사실은 이게 바로 오메가입니다. 각속도입니다. 이게. 이게 오메가예요. 이게 바로 오메가다. 즉 이것이 뭐냐? d세타 dt예요. 이게 d세타 dt. 그러니까 이거는 오메가네. 그지? 오메가. 그럼 오메가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값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V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구해야 되느냐? 이거를 구해야 돼. 자, 그런데 dx, d스타 이 미분인데 우리가 미분을 함수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유한차분법이라는 미분 방법이 있어요. 유한차분 finite difference method. 요거 기계공학에서 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finite difference method.
그런데 이 유한차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분을 증분으로 구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뭡니까? 델타 x 그다음에 델타 세타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죠? 델타 세타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야만 이게 실제 미분에 근접해요. 그런데 충분히 작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미분으로 치자. 이게 바로 finite difference method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자 요게 x라고 하고 요게 y라고 해요. 아니 세타라고 해.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얻잖아. 쭉 얻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어. 쭉 얻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거 요 한 칸은 우리가 5도 또는 6도 뭐 더 조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뭐 3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한 칸 한 칸을 전부 h라고 해봐. h. 요것도 h 값이 요것도 h 아주 작은 값이죠. h.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x 1, x2, x3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야. x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한차분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어떻게 합니까? 이 델타 x는 뭐야? x2 마이너스 x1 그지? 나누기 h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스마트한 건 뭐냐면요.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EH.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x1.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forward difference method. 앞으로 가는 한 칸짜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것은 central difference method. 두 칸짜리다 이거지. 그랬을 때 요것이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것은 사실은 여러분 3학년 과정에 수치 해석 과정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미분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이게 나와. 그런데 이거는 원리적으로는 뭡니까? 그냥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치 해석 과정에 나와요. 수치 해석. 그리고 요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기구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구학. 근데 우리 지금 배우는 과목은 뭐예요? 공학 그래픽스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공학 그래픽스는 뭐냐면 모든 그 엔지니어링에 다 기본이 되는 서포트 해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힌트를 주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다 팀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공통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제 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조는 지금 여러분들 확인했죠? 조는 지금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그룹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왜 잘 안 되지? 소회의실 19개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번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19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면은요 35분에 나오세요. 인사만 하고 나오세요. 자, 들어가서 35분에 인사하고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회의실 열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 남아있지 말고 들어가세요. 자, 아직 자기 조 소회의실로 들어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학생들, 자기 조 소회의실로 지금 빨리 찾아서 들어가세요. 자, 고혁진, 신현수, 임재환, 최근혁, 자기 조 찾아서 들어가세요. 고혁진이, 이성호, 왜 안 들어가지?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줌에서 맨 아래로 움직여 보면 소회의실 참가라고 아마 뜰 거야. 예, 거기서 자기 저 조에 해당하는 번호로 들어가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나오네 이제. 교수님, 예. 이거 그 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줌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데 그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자, 잠깐 얼굴만 보고 나왔겠죠? 이 프로젝트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완료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소외실 모두 끝났고요. 자, 오늘은 단면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면도법입니다. 이 단면도법이 의외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또 중요하고, 근데 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실기고사에서는 단면도를 포함하는 그런 실기고사를 볼 텐데요. 그래서 단면도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아프네. 씨발 진짜 짜증나. 누구야? 신현수. 신현수, 예, 뭐라고 그런 거야? 어?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잠시. 너 감사합니다. 얘기한 게 지금 그대로 지금 방송에 지금 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 감사합니다. 자, 단면도. 여러분 엔지니어는요, 이렇게 어느 날 탄생하는 게 아니고 길러지는 겁니다. 길러지는 거고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과목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 과목은 많이 해본 사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역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좀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기초지식이 훌륭하거나 그랬을 때 잘하지만 이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 과목은 트로피가 주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그런 거예요. 뭐 저한테 불만해봐야 소용없어. 자, 단면도, 온단면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휠이잖아, 휠. 자동차 휠같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상도는 이게 정면도, 그 다음에 이게 우측면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은데 이 은선이 많으면 좀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은선이 많으면 그게 은선이 앞에 있는 은선인지 뒤에 있는 은선인지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가상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딱 잘라. 중앙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칼이 지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해칭을 해줘요. 이거를 해칭이라고 그래. 해칭. 빗금 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칭, 영어로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칼이 지나간 부분은 빗금을 치고 허공인 부분은 빗금을 안 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구멍이다. 여기는. 그죠? 여기는 공간이다. 여기는 살이 있다. 살. 여기는 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도 살이 아니라 여기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면도를 이렇게 그리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쓰이는 그 도면 기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 위치는요. 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반드시 이 화살표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단면에 지나는 면을 또 여기서 보면 2.3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2.3선 그죠? 1.3선으로 해도 괜찮고 2.3선으로 해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면과 방향을 표시해 주는데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투상도 원리에서 했었던 유리상자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상자 방향이 이 왼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 화살표 왼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면도법은 이렇게 온단면도로 그릴 수 있고 요것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기호 표시 반드시 이 화살표하고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이쪽에 어딘가 단면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온단면도니까 그냥 전체 투상도가 좌측면도처럼 투상도가 다 단면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full section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 단면, 영어로는 offset section이라고 하는데 계단 단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물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단면은 이렇게 단일한 면이 아니라 이처럼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처럼. 그래서 지나가는 면을 이제 단면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구멍도 보여주고 싶고 요 중앙의 허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단처럼 단면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투상도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평면도다. 이게 그러면 평면도에다가 이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계단을 표시를 해주고 화살표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뭐야? 단면도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 위치에 단면도가 있죠. 마치 이거는 온단면도처럼 그렸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들어가 보면 계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 선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중심선하고 겹쳐서 1.3선으로 그려졌어요. 그죠? 자, 1.3선이나 2.3선이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단면도. 아까 온 단면도가 있었죠. 풀 섹션. 풀 섹션이 있었으면 half 섹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half 섹션입니다. 한쪽 단면도. 여기에 보면 이거는 온 단면도예요. 전체를 다 단면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만 단면을 하네. 입체로 봤을 땐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half 섹션이야. 반쪽 단면도예요. 그랬을 때 자, 온 단면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화살표가 이렇게 지나가죠. 온 단면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뭐하라고 이렇게 한쪽 단면을 그리냐? 그지? 온 단면도를 그리면 끝날 텐데 그거 보면은요. 이게 조금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바깥에도 보여주고 안에도 보여주고 자,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보의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쪽 단면도 half 섹션으로 그려주는 것이 더 스마트하다. 그런데 여기 화살표는 이렇게 꼭 계단 단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 있죠. 이게 2.3선 이렇게 2.3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쪽만 단면이 되어 있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half 섹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왼쪽 반은 뭐야? 일반 투상도처럼 그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은 뭐야? 단면도법으로 그려. 단. 왼쪽 반 그릴 때는요. 투상도에 올리면 이게 은선이 나타나야 돼. 은선. 응? 은선이 여기 나타나야 돼. 근데 은선은 없습니다. 자, 이쪽에는 은선 그리지 않아요. 없이 그려도 돼요. 왜? 은선이 내나 오른쪽에서 이 단면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왼쪽에 은선 안 그려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쪽 단면도 얘입니다. 이제 입체가 모양이 없으니까 이 두 개 투상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딱 물체를 떠올려야 돼요. 여기는 좀 더 간단한 화살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half 섹션을 표시한 거예요. 자, 이면하고 이면이 단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이제 잘 보면 왼쪽은 단면도로 그렸어요. 오른쪽은 그냥 투상도로 그렸어요. 그런데 은선은 하나도 안 그렸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뭐고 뒤에 있는 거는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이중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거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은 나사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나사가 뭐냐? 나사 꼭대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이 이중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면 뒷부분 구멍은 나사 구멍이에요. 여기는 나사 구멍. 앞부분은 뭔데? 앞부분은 뭐겠어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여기는. 툭 튀어났어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보스. 그죠? 툭 튀어나온 부분 보스라고 그래요. 이게 보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덧대 있고 그 안으로 뭡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구멍.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뭡니까? 딱 투상도를 보고 입체를 떠올려야 돼요. 그 훈련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도로 두 개의 도로 그려주고 한쪽 정면도는 이제 half 섹션으로 그려줬다. 꽤 스마트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도
브로큰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단면도. 이건 뭐냐면 half도 아니고요. 그냥 한 귀퉁이 거기만 단면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는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도는 뭡니까? 여기만 단면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투상도로 그렸다. 여기는 은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게 부분 단면도는 은선도 표시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분 단면도 같은 게 이렇게 요철이 있다거나 어떤 구멍 홀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 뭡니까? 요거는 이제 나란하지 않죠. 자, 이렇게 원뿔처럼 생겼어요. 원뿔처럼. 이게. 자, 요런 거를 우리가 구배라고 합니다. 구배, 여러분. 구배. 그레디언트 또는 테이퍼링. 요새 뭐 테이퍼링 얘기 많이 쓰는데 테이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계 부품에 이런 게 많아요. 테이퍼는 가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테이퍼라고 해요. 가다가 좁아지는 거니까 미국에서 지금 돈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이제는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계공학에서 테이퍼는 이 경사진 부분 이런 것들을 테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단면도가 있습니다. 회전 단면도 리볼브드 섹션. 이거는 좀 생각할 필요를 해요. 자, 대부분 뭐냐면 이 바퀴가 있는데요. 휠이 있는데 이게 살이 있잖아. 요거 살이라고 그래. 이게 스포크입니다. 스포크 또는 암이라고도 하고, 그지? 스포크라고도 하고, 리브라고도 하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다 막대기, 암, 팔, 스포크, 살, 립, 갈빗대 이런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특별히 요런 바퀴에 있는 요런 중심하고 변두리를 이어지는 부분을 스포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스포크의 단면이 궁금하다 이거야. 단면이. 근데 단면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단면도인데 왜 이거를 회전 단면도라고 하느냐? 왜 리볼브드 돌렸다라고 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딱 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정면으로 자르면 보이는 건 이쪽에서 보이겠죠. 단면이 보이는 건 이쪽에서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눈이라고 하면 정면에서는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면 투상도를 여기다 그려야 되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야 맞아요. 이게 투상도에 원래 맞는 거야. 이게. 왜? 여기가 유리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투상도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건 정면도 자리인데 이거는 측면도처럼 그려야 되는데 여기 그리면 안 돼. 그지? 원래 여기야. 그런데 이거를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마치 딱 회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단면 이렇게 칼이 정면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보여야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지. 그래서 회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볼브드 섹션 상당히 좋죠. 이게 단면 모양이 타원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다음 여기 좀 굵고 여기는 좀 가늘고 이걸 금방 나타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단면이 원형이로구나. 여기는 직사각형 라운드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는 뭡니까? I 모양의 단면이로구나. 여기는 또 친절하게 뭐야? 여기를 딱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회전 단면도를 쓰면 이 바퀴 살 같은 거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자, 회전 단면도를 그리는 원리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이게 칼이요. 칼.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이게 돌린 거지. 이거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린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끊어지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것들이 테이퍼가 돼 있어요. 이거 팔뚝 이런 것들이 테이퍼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끊어주고 이렇게 해야 위아래 평행한 거를 나란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단면을 그리는 원리다. 여기는 이제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 테이퍼가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굵기가 틀려. 여기 더 굵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테이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전 단면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선을 놓고 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끊어줬잖아요. 이게 끊어줬잖아.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끊어주려면 이렇게 그려야 맞지.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확실히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거는 실제 이렇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별로다. 그치? 여기 안에는 단면도를 그리는 데는 침범하지 마라. 선을 그리지 마라 이거야. 왜 여기다 선을 긋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예. 이게 좋은 예입니다.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부품을 이게 커넥팅 러드라고 그래요. 자동차에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부품에 커넥팅 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커넥팅 러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단면, removed.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어디서 뽑는다 이런 뜻이고요. removed 하면 이제 제거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영어로는 그렇고 한글로는 인출 단면도요. 자, 요거는 전형적인 축의 이 도면입니다. 축이요 이렇게 나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계단이 있어요. 축이. 계단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있냐? 복잡하게. 계단이 있잖아. 이것은 이제 조립상의 문제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여기 AA에서의 단면, BBB에서 단면, CCC의 단면, DD에서의 단면을 꼭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투상도 원래는 이 화살표가 단면 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으니 다 어디에 와야 돼요? 오른쪽에 와야 되죠. 오른쪽에. 여기에 다 와야 돼. 아니면 회전 단면도를 그리려면 여기다 그려줘야지. 여기다 그려주고 또 여기다 또 그려주고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다 그려주고.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리기도 그렇고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틀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출 단면도 이와 같이 단면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는 그냥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removed 여기서부터 제거했다 아니면 이쪽으로 뽑아냈다 그런 뜻에서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드시 이렇게 단면 AA, 단면 BB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A 기호로 쓰는 겁니다. 영어로 쓸 때는 이게 section, AA, section BB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인출 단면도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후크예요. 후크. 이게 후크라는 거죠. 고리. 후크. 고리인데 지금 원하는 게 여기 단면도 AA의 단면과 BB의 단면이에요. 그러면 투상도 원래는 AA 단면은 이쪽에 어딘가 있어야 돼. 이쪽에. BB의 단면은 뭐 이쪽 어딘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인출 단면인데 인출 단면도 그냥 이렇게 선을 일치시켜 갖고 이렇게 그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출 단면도의 예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출 단면도 여기서 그렸습니다.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면도를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얇은 두께를 갖는 이런 그 박판 제품 이런 경우는 선 자체가 그 두께를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띄우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붓도록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 뭔가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킹, 그죠? 어떤 밀봉 장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출 단면도 또 예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인출 단면도지를 잘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단면도야. AA. 이거는 온단면도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그렸어. 풀 섹션이야. 그 다음에 BB는 뭡니까? B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풀 섹션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렸어요. 맞죠?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거의 단면도는 오른쪽에 있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거의 단면도는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 D, E, F는 뭡니까? 계단 단면도죠. 계단 단면도 여기다 그렸습니다. 그렇죠? CF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게 인출 단면도라고 할 만한 거는 없는데요. 그냥 단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 요령입니다. 이제 빗금치는 요령인데요. 이거 보기 괜찮죠? 왜 괜찮은가요? 빗금이 각도가 다 틀려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간격은 비슷해, 이거. 간격은. 그래서 해칭은 각도하고 간격,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간격이 달라. 그지? 근데 이 두 개의 각도는 같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각도는 같아요. 그렇지만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이 딱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오케이. 그런데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외형선하고 평행하지 않도록 해라. 해칭은 이게 외형선하고 좀 평행하게 돼 있죠. 그러지 말아라. 좀 엇나가게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나쁜 예. 외형선하고 평행하잖아. 그러면 외형선하고 혼돈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게 해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칭선은요, 여러분 가는 선이에요. 이것은 가는 선입니다. 굵은 선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외형선은 뭐야? 외형선은 굵은 선이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캐드에서 가는 선, 굵은 선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프린트 할 때 이제 그때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에서요, 조립도에서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립도야말로 조립이 많이 돼 있으니까 내부에 뭔가 많이 있잖아, 내부에. 그죠? 무지하게 뭐가 많아, 내부에. 그러니까 이거를 단면도로 그리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은선이 많아져요. 그래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립도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단면도로 그립니다. 그런데 조립도가 이제 단면도로 그리면 문제가 이거예요. 뭐에 내부가 너무 많아. 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칭이 너무 복잡해져. 그리고 다 해칭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어 중에서요, 이빨에 해당하는 것은 단면도이지만 해칭을 안 해요. 여기는 이빨이야. 기어 이빨. 여기는 밑에 이 허브 부분이에요. 이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팔이죠, 팔. 단면 해칭을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축에서 이 허브 부분은 또 해. 그죠? 그런데 축 자체는 안 해. 이거 축 자체입니다. 축 자체는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원칙이냐? 단면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딱 보면은요, 요 원칙만 지키면 돼요. 이런 데만 안 하고 나머지 다 하면 됩니다. 기하에 치면, 그 다음에 살 부분이나 암 부분, 그 다음에 세트 스크루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품 중에 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트, 로크 너트는 하지 마세요. 해칭을 하지 마세요. 자, 로크 너트 하지 마세요. 롤러, 베어링 중에서도 롤러는 하지 마세요. 롤러. 다른 거는 하세요. 다른 건 한데 롤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뼈대 중에서도 보강판은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하세요. 이런 겁니다. 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축은 하지 마세요. 베어링 중에 볼 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은 하세요. 그 다음에 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트 하지 마세요. 와셔 하지 마세요. 볼트 하지 마세요. 자, 딱 원칙이 보니까 기계 요소는 대부분 안 합니다. 조립도에서. 기계 요소는 해칭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중에서 뭡니까? 암 같은 거 안 한다 이거지. 암. 그죠? 그 다음에 이 보강판, 리브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샤프트는 안 한다 이거예요. 축. 오늘 이 판서가 잘 안 되네. 왜 컴퓨터가 또 느려졌나 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립도는 그 안에 내부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면도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칼이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해칭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칭을 한다. 그래야 조립도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원칙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면도를 이렇게 했어요. AA. 그러니까 온단면도죠. 근데 보왕판이 이게 4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칼이 지나갔어. 보왕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맞아요. 실제 이거 실제. 이게 실제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방금 전에 보왕판 안 한다고 그랬죠. 보왕판. 보왕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왕판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보왕판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줬죠. 그래서 이게 실제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줘라 하는 거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는 이제 이 보왕판이 3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는 지금 칼이 지나가고 여기는 허공이잖아요. 여기는 허공, 여기는 칼이 지나가. 그러면 실제는 이거야. 실제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라. 이게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요령을 잘 부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좋은 도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퀴살을 그리는데 단면을 실제는 이렇게 돼. 실제는 이게 실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B하고 C는 뭐가 다른가? B하고 C가 뭐가 다른가요? B하고 이 부분도 하지 말아라.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야? 살에 해당하죠. 바퀴살 또는 암에 해당하니까 암에 해당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실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려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요소들 방금 얘기한 거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기계 요소는 이런 거 하지 말라. 단면 해칭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리브나 보강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암 이런데 해칭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투상에 의한 단면도가 있습니다. 회전투상법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지금 단면도를 이런 식으로 좀 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요 부분을 이렇게 틀었어. 이게 이렇게 돌렸어.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회전했다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회전했다. 그래서 회전투상에 의한 단면도로 그린 겁니다. 이게. 여기 회전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회전. 그리고 단면도로 그렸다. 여기도 마찬가지. 회전과 단면, 계단이 이제 2개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런 거는 이제 회전이고 이런 거는 계단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요 아래 그림이 없어요. 요거 아래 그림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단면도로 그리셔야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다르게 그리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지금 5분간 쉬겠습니다. 10분에 다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